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너무 오랜만인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지금 집값이 난리고 지금 부동산 네. 난리잖아요. 이럴 때 진짜 막 빨리빨리 등장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에도 걸리고 그랬어요. 아유, 네, 무사히 오랜만에. 네,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딱 오시자마자 안 그래도 너무 중요한 지금 사건들이 막 너무나 많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과제 점검회의 하면서 막 온갖 부동산 관련된 엄청난 발언들을 쏟아냈더라고요. 보셨죠? 아, 너무 노골적이셔가지고 어. 제가 막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다 보면은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공공임대주택이 이 경제 부담을 가중시킨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얘기를 대체 뭐지?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뭐 노골적으로 음. 거의 다주택자의 편을 드시는 거거든요. 왜죠? 그 공공임대주택이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시세보다 15만 원 싸면 그러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15만 원어치 생활비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그쪽은 경제가 더 좋아지는 건데 맞아. 소비도 늘고 음. 그거를 뭐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다, 경제 부담이 된다는데 사실은 다주택자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아. 공공임대는 이 다주택자의 민간임대하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걸 자꾸 월세 거지로 살라는 얘기냐 그러는데 공공임대는 자가 마련을 도와주는 거라고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여기서 돈을 모아서 네, 이제 예. 하는 거니까. 또 민간임대에 살면은 돈을 모을 틈이 없이 자꾸 뭐 오르고 그러니까 이번에 겨우 그 플러스 2년 도입한 거 가지고도 저 난리인데. 맞아. 예. 그래가지고 전에 어떤 국회의원님은 공공임대 많이 짓자고 하면은 네가 가라 공공임대 그랬던 분이 자기는 다주택자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에 이게 침해된다는 걸 아시는 건 거고요. 현명하네. 자기 그분들은 이익으로. 그러니까 그래. 다 다주택자죠.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공공임대 주택이 경제에 부담된다는 거는 다주택자의 경제에 부담된다. 아하. 아니 근데 그건 웃긴 게요.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낸 돈으로 예. 그걸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그게 뭐가 예. 부담이? 아니 그게 부담 돈 되는 거 아까우면 아니 무슨 그 복지 이런 거 왜 하나? 그러니까요. 그잖아. 제가 그 공공임대 예산 줄이지 말라고 천막 농성하는 데서 저도 하루 1인 시위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그 신호등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파란불, 빨간불이 막 바뀌는데 그럼 신호등은 국가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가 재정이 부담될 텐데. 그러게. 네. 아 돈 내는 사람만 초록불 해주지. 그러면은 국가 경제에 아주 부담이 안 되고 그러면은 사실 뭐 길이 엉망으로 막히고 난리가 나겠죠. 그럼 그쵸. 거기서 그 시장에 맡겨서 막히는 길이 생기면 알아서 사람들이 피해 다니라고. 이 현대 도시가 그렇게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굴러가고 대도시가 굴러가려면은 가난한 사람들도 도시 근처에 살아야 되는데 땅값이 너무 오르니까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살게 해줘야 이 국가도 굴러가는 건데 그 부담은 다 니들이 알아서 져라. 맞아. 그거는 정말 뭐 대통령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얘기를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하고 계시니까 대통령이 그것도 너무 충격적이고 아니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반지하 뭐 사고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 정부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반지하에 사는 분들을 이렇게 지상으로 이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집은 안 짓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쇼만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그 줄인 예산에 보면은 매입임대주택을 3조 원 넘게 제일 많이 줄였는데 매입임대주택이 그 저층 주거지에 반지하 근처에 주택을 지으면 그걸 공공주택화하는 거거든요. 그걸 사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기존에 그 약간 멀리 있는 그 건설 완전 신축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조금 외곽에 있으니까 출퇴근하기가 좀 힘들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원래 살던 동네 근처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확 줄여놓고.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단지 공공임대주택을 왜 이렇게 안 하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몇 채씩 가지고 임대를 하시는 그분들의 이익에 그분들 자체가 그런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이익에 그쵸. 이게 방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너무 납득이 가네요. 정말 그랬구나.
그분들이 걱정하는 그 경제 부담은 다주택자의 경제 부담이더라라는 거.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충격적인 얘기를 이번에 또 하셨는데 우리가 그 다주택자에 대한 좀 세금을 완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이런 게 시장의 법칙이다. 이러면서 이제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 물론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대통령이 이게 시장의 법칙이니까 그 뭐- 해법으로 세금을 완화시켜달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신호등은 왜 만들고 대통령은 뭐하러 있고 예. 검찰은 뭐하러 어. 있어요? 다 시장의 법칙에 맡겨서 그러니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사실 일부는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오르든 세금이 오르든 비용이 늘어나면 공급하는 사람은 이거 어디선가 벌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소비자한테 파는 그 가격이 오를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임대료 규제도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래서 세금을 낮추면 그러면 역사상 언제 우리 이분들이 맞아.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세금이 낮아졌으니까 깎아드릴게요. 내년 월세는 깎아드릴게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다주택자의 임차인을 위한 게 절대 아닌 네, 거잖아요. 임차인을 위한 어. 정부는 네. 근데 대통령이 직접 그런 자리에서 공식 석상에서 공언하듯이 이게 시장의 법칙이니까 뭐 마치 따라야 하는 것처럼. 그럼 벌거벗은 임금님이 좀 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빨가벗고 있는 거 혼자만 모르고 지금 계시는 네. 건가? 너무 이제 충격적이고. 제가 뭐 이렇게 예언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이제 전세 난 없을 거다고 한번 했었고 제가 볼 때 이제 꽃피는 봄이 오기 전에 뭐야. 다주택자를 위한 더 많은 특혜가 나올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미분양이나 이런 문제가 좀 더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 망하면 안 된다. 거기 딸린 식구들이 얼만데. 어머. 그러면 이거 누군가 이 집들을 사줘야 된다. 믿을 건 다주택자가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새 집을 더 사주는. 어머. 왜냐하면 담보가 없는 사람들한테 은행이 돈을 잘 안 꺼주니까. 그게 또 그러면은 시장에 맡기면 그게 시장의 법칙이겠죠. 그렇게 가야겠어요? 그럼 막 한 6채 가지시던 모 분이 의원님 뭐 이런 10채, 분들 막 10채씩 10채 막 15채씩 가지시고 하겠네요. 또 더 큰 문제가 많은 분들이 지적 안 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또 몇 년 지나면 서서히 또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민간 건설 시장은 좀 침체돼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 착공 네네.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보면은 인허가 물량이 훨씬 많은데 그걸 다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올해 9월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인허가 물량은 작년 대비 6% 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작년보다 26%가 줄었어요. 에?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건설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원자재값 오르고 그렇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몸을 살릴 수밖에 없죠. 뭐 시장의 법칙이죠. 그렇죠. 그게 법칙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2, 3년 뒤에 경기가 다시 좋아질 때 그때 이제 공급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거죠. 아하. 그러면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땐 공공이 오히려 좀 더 지어줄 수도 있는 건데 민간은 왜냐면 안 짓겠다고 민간이 안 하니까. 짓겠다고. 근데 공공도 안 짓겠다고 하면은 이 진폭을 공공이 개입해서 좀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더 이걸 강하게 만드는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는 얘기는 막 공언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 다 뭐 시장 핑계 대고 이제 뭐 건설 회사가 안 지는 또 어떡하냐 이럴 것 같아요. 좀 답답하네요. 이게 가뜩이나 지금 뭐 다주택자는 뭐 이게 세부담도 완화시켜주고 뭐 대출도 풀어준다고 하고 뭐 벌써부터 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더 이제 해줘가지고 혜택 입을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이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이게 혜택만 막 늘려가고요. 데자뷰가 2014, 15, 16년 때 초이노믹스라고 당시 최경환 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기억나요. 네. 그래서 그때 막 다주택자들이 그치. 그 새로 지은 주택 중에 거의 70%인가가 다주택자들한테 갔거든요. 진짜요? 나머지는 30%만 실제 실수요자한테 가고. 그랬다가 2, 3년 뒤에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그분들은 신났죠. 야, 그래. 요게 또 반복될 수도 있는. 사실 지금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혜택 다 풀어주고 해봤자 일반 이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 없잖아요. 네. 저 돈도 없고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다주택자들밖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 금리가 계속 오르면은 그분들도 이제 이자 부담이 되면 선뜻 나서기 힘들 텐데 그러면 이제 아마 또 하나 예언하자면 그러면 이제 신문들이 언론들이 또 그럴 거예요. 뭐. 그러니까 더 풀어줘라. 더 풀어줘라. 많아야죠. 세금을 아예 뭐 유예해줘라. 뭐 취득세 빵원 이 그분들 아니면은 이 건설업계를 살릴 사람들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려서. 야, 정말 암담하네요. 이 나라에는 정말 지금 이 정부에는 우리가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자기들은 다주택자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절대 서민들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 그쵸? 네. 예언을 2개 해주셨는데 다 우울해가지고 우리 망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예. 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어쨌든 경제 정책 방향을 이렇게 또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잖아요. 보면서 좀 짧게 요약을 하자면 어떤 평가를 좀 내리실 수가 있을까요? 다다다 정부다. 다다다? 네. 뭐죠? 다주택자를 위한 다주택자에 의한. 정말 핵심이네요. 네. 다주택자를 위한 다주택자에 의한. 이래서 나중에 이제 세입자 다 곡소리 나고 뭐 장거리 출퇴근하느라고 뭐 건강 해치고 뭐 이제 노동 시간도 늘린다는데. 그러려고. 노동 시간도 늘어났는데 출퇴근도 길게 하면은 도대체 잠은 언제 자고 이제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정말 영어로 수렴하게 되면 그때 다주택자님들은 이제 집 뜯어먹고 잘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전문가시잖아요. 뭐 임대료 낼 사람들이 더 이상 없어져 봐야. 저는 뭐 답이 없어요. 소장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힘내서 렌트 스트라이크 외국에서도 많이 한다는데 우리는 전세는 또 렌트 스트라이크도 안 돼. 우리가 이미 돈을 다 줬거든요. 지금 또 안 그래도 전세 사기 때문에 난리인데 이것도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안이 너무 심각한 게 많기 때문에 자주자주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